자, 이번 시간에는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질시대란 지구가 탄생한 약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지질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식으로 또 나뉘어집니다. 지질시대 동안에 크고 작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수많은 생물이 출현하거나 멸종했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룡 같은 경우도 이제 중생대 때 출현해서 중생대 말에 멸종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지질시대를 구분한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특정 사람이 지질시대를 이렇게 하자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화석과 그리고 생물들이 살았던 흔적들을 통해서 생물들이 갑자기 멸종하고 또 다시 또 번성한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질시대를 여러 가지 대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구분을 해보면 화석의 종류가 크게 변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화석이란 이제 생물이나 그때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중요한데, 지층이 퇴적된 시기와 환경, 생물의 진화 등 지구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은 선캄브리아 시대와 화석이 많이 발견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되는데,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고생대와 중생대와 신생대 사이에는 생물의 급격한 종의 변화와 또 화석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외울 필요 없지만 이렇게 6,600만 년 전까지 현재부터 신생대라고, 그전 2억 5,200만 년, 고생대는 5억 4,100만 년 전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고사리라든가 또는 참나무, 이건 산호는 따뜻한 바다에 살고 있죠. 고사리는 따뜻하고 수변한 지역에, 그리고 참나무는 따뜻하고 그리고 또 온대와 그리고 열대에서 찾을 수 있는 식물입니다. 자, 이런 식물들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런 식물이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식물들이나 산호 같은 것들의 화석이 발견되면, 이렇게 발견이 되면, 이 지층이 쌓였을 당시에는 이런 환경이었구나, 지금과 거의 비슷한 환경이겠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환경을 예측할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화석을 시상화석이라 합니다. 시상화석. 특정한 환경에만 살기 때문에 이 화석이 나오면 그 지층의 환경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대신에 표준화석이라고 하면 특정 시대에만 살았던 화석이기 때문에 그 화석이 나오면 그 시대를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표준화석이죠. 그래서 표준화석은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짧은 기간 동안 살아야 하고, 시상화석은 특정 지역, 특정 환경, 좁은 지역에 살아야 하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살아야지. 지금도 살아있죠. 산호나 고사리 화석, 고사리나 참나무처럼. 자, 그러면 각 시대의 환경과 생물을 알아보겠습니다. 성캄브리아대는 아직까지 오존층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즉, 강한 자외선으로 지표에는 생물이 살 수가 없겠죠. 혹시나 산다 해도 바다 안에만 가능한 시기입니다. 이때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남조류라고 하는 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석이 스트로마톨라이트인데, 이 생물은 광합성을 최초로 할 수 있는 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캄브리아 때부터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살았기 때문에 계속
지구에는 산소가 증가하게 되었고, 산소가 증가하면서 생물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산소가 생겨나면서 오존층까지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죠. 점점 오존층이 이제 많아지는 가운데 생물은 당연히 바다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개체수는 적고 단단한 껍데기나 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고생대인데요. 고생대는 고생물들을 구분할 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고생대와 중생대와 신생대를 구분해 본다면, 고생대에는 바다에서만 살았던 어류, 그리고 양서류가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척추동물이죠. 어류와 양서류. 중생대에는 파충류가 번성하고, 신생대에는 포유류가 번성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위로 갈수록 점점 고등한 생물인 걸 알 수 있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생대에는 고사리와 같은 양치식물이 주로 번성했고, 조금 더 고등한 겉시식물이 중생대에는 소나무 같은, 신생대에는 속시식물이 번성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구분해서 이 정도만 구분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삼엽층과 같이 특별하게 특정 층에서 나오는 표준 화석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몇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삼엽충은 아주 중요한 고생대의 표준 화석입니다. 중생대는 전반적으로 기후가 아주 온난합니다. 아주 큰 특징입니다. 중생대의. 그리고 고생대 말에 흩어져 있던 대륙들이 하나로 합쳐져 판게아를 형성합니다. 아주 큰 초대륙이라고 불리는 판게아가 고생대 말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여러 개 있던 판들이 하나로 뭉쳐지게 되면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는 해안가가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마 생물들의 멸종에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중생대를 볼까요? 자, 고생대 말에 초대륙으로 붙어있던 판게아가 분리되었습니다. 분리된다는 말은 아까 붙어있던 초대륙이 다시 이렇게 흩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흩어지게 되면 역시나 처음 붙어있을 때보다 해안가가 많아지죠. 그래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다양해지고, 아마 이때 생물체가 급격하게 종의 개수가 늘면서 번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방 말했던 파충류와 겉시식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순으로 기억하는 건 중요하겠죠. 그 다음 또 중요한 공룡이 중생대인 건 다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암모나이트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징어의 조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징어는 이제 그 몸통이 말랑말랑하지만 이 암모나이트는 이렇게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아마 지금의 오징어로 환경에 맞게 적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대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으며 수륙 분포 현재와 비슷합니다. 중생대 초, 고생대 말에 있던 판게아가 점점점 서로 멀어지면서 지구상의 현재와 같은 수륙 분포가 있는 것이 신생대의 특징이고, 그리고 신생대에는 우리가 판구조론에서 배웠던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매머드는 포유류 맞죠? 그리고 속시식물 맞습니다. 화폐석이라고 하는 이제 바다에 사는 크기는 동전보다 좀 작거나 큰 정도인데 아주 원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표준 화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출현했겠죠. 자, 이것처럼 우리가 각 시대마다 대마다
환경과 생물에 대해서 이 정도는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수륙 분포가 금방 설명했던 것처럼 생물의 종의 다양성이나 또는 멸종에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질시대의 모습이겠죠. 바다에만 살던 성캄브리아대, 그리고 양치식물이 많죠. 그리고 중생대에는 이렇게 파충류가 많습니다. 거시식물이 있고, 그리고 신생대에는 포유류와 속시식물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점점점 고등한 생물들이 많이 생성되었고, 그런 생물들의 변화를 통해서 멸종 등을 통해서 시대를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물 대멸종은 왜 일어났는가? 우리는 지질시대 동안에 해양 생물 수의 변화를 대략적으로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면 엄청 많이 줄었죠. 이것이 금방 말했던 중생대, 고생대 말이고 중생대 초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물수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시대를 나누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번의 큰 이제 멸종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요때가 대를 또 더 세분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세분하면 또 더 디테일하게 대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질 시대 동안에 대멸종이 5번 있었다고 하는데 고생대 말에 아마도 해양 생물들이 많이 없어진 것은 대륙 이동과 관련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삼엽충을 비롯한 많은 해양 생물의 멸종이 있었고, 중생대 말기에는 또 유명하죠. 공룡의 멸종. 공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멸종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행성 충돌설 또는 뭐 화산 폭발설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중생대 말기는 아마도 소행성 충돌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처럼 각 시대의 대멸종은 아마 지구 환경의 변화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진이나 화산활동, 그리고 다양한 수륙 분포의 변화, 또 해수면의 변화, 그리고 중생대 말기에 공룡이 멸종한 것의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소행성 충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멸종이 일어난 이유가 환경의 변화 때문인데, 이런 환경의 변화가 또 멸종도 하지만 또 거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생물들이 또 출현하고, 그런 것들이 또 환경에 적응하면서 오늘과 같은 다양한 생물들이 있는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금방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